데일리 브리핑. 네, 화요일 아침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주찬호 변호사입니다. 네, 이 9월 30일부터 발효가 되는 칼 세이버라는 것이 있다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네, 케어 세이버는 이제 필수 은퇴 연금이 되겠고요. 네. 캘리포니아 정부에서 이제 요구하는 은퇴 연금 아니면 은퇴 세이빙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하. 저금 개념이 되겠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섹터 공무원이나 정부 기관이 아닌 회사에서 또 다른 은퇴 연금의 혜택이 없을 때 이제 적용이 되겠고요. 네. 지금 같은 코비드 19의 팬데믹 때문에 힘든 시기에 아하. 무슨 회사에 또 다른 은퇴 연금의 의무가 주어질 수 있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아하. 사실은 그런 은퇴 프로그램이 없는 고용주에게는 아주 쉽고 편리한 방법으로 직원의 은퇴를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잠깐만요. 네. 이게 정식 명칭이 케어 세이버입니까? 칼 세이버입니까? CALSAVE. 칼 세이버네요.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고용주의 컨트리뷰션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고용주에게는 코스트가 전혀 없고요. 통상적인 은퇴연금 이제 고용주와 직원이 같이 기부와 컨트리뷰션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케어 세이버는 무료 은퇴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하. 네, 페이롤에서 한 5%부터 시작해서 8%까지 직원이 컨트리뷰션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18세 이상 직원은 참여가 가능하고요. 아하. 1년에 6,000불까지 가능합니다. 아하. 그리고 일단 가입이 돼서 참여를 하게 되면 이러한 기부된 이 은퇴연금 세이빙스가 어디 투자되느냐까지 이제 직원이 직접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401k 같은 거하고는 구별이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401k가 만약에 회사에서 제공이 된다면 그러면은 이 케어 세이버를 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에게만 적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회사나 고용주가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은퇴연금 혜택이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는 그리고 직원이 5명 이상 되는 회사는 고용주는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되고요. 언제든지 데드라인 전에 등록 가입이 가능합니다. 오리지널 데이트는 6월 30일 2020년이었는데요. 코비드 19 이후로 이제 9월 30일까지 연장이 되어 있고요. 100명 직원이 100명 이상이 넘게 되면 9월 30일 2020년까지 50명 이상이 넘게 되면 6월 30일 2021년까지 그리고 5명이 넘게 되면 6월 30일 2022년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직원 수를 그럼 어떻게 가려내야 되냐라고 보면 지난 4분기 동안 고용한 직원의 평균 숫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 1099으로 지급이 되는 사람들도 이게 가입이 가능합니까? 네. 1099는 이제 독립계약자로 우리가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페이롤에 올라가지가 않고요. 그렇죠. 예, 그렇죠. 페이롤에 올라가는 직원들만 이제 5%에서 8%까지 컨트리뷰션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고용주에게는 아무런 컨트리뷰션이 없고 코스트가 없고 무료 은퇴연금 프로그램이 되는데요. 한 가지 고칠 게 있다면 이러한 나가는 액수에 대해서 체크스톱에 기재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5%가 나가든 7%가 나가든 나간 액수가 체크스톱에 기재가 돼서 이제 이슈가 돼야 되고요. 이 법이 아직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노동법 코드에도 226조항에 반드시 이 케어 세이버의 엔트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러한 requirement는 아직은 없습니다만 이게 이제 발효가 되고 2022년이 지나게 되면은 이제 반드시 가입한 직원들에게는 체크스톱의 그 컨트리뷰션의 기부 액수가 기재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실 때 직원이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2020년 올해 9월 30일까지가 데드라인이라고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빨리 서둘러야 되겠네요.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한 2년 정도, 1년 반 정도 그렇겠네요. 시간이 있습니다. 만약에 9월 30일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데드라인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벌금이 있습니다. 허허. 그래서 벌금이 있어서 만약에 해야 되는 시간 안에 90일 내에 못하게 되면 직원당 250불에서 와우. 뭐 180일이 지나게 되면 500불까지 될 수 있는 꽤 많은 액수의 벌금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벌금 액수도 만만치가 않네요. 네. 만약에요. 맞습니다. 네. 회사나 고용주가 캘세이버를 이제 마련을 했는데 직원이 저는 싫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직원은 이제 옵트아웃을 할 수 있는 초이스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30일 내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회사가 등록을 하게 되면 캘세이버에서 이제 직접 직원에게 이제 전화가 갑니다. 컨택트를 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가입이 됐는데 이러이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참여를 할 거냐 하지 않을 거냐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고 싶지 않으면 그때 옵트아웃을 하시면 이 프로그램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 등록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등록 네. 절차를 거쳐야 됩니까? 네, 등록과 가입을 위해서는 일단 회사 고용주는 세 가지의 정보가 필요하고요. 첫 번째로는 회사의 EIN number, Federal 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아니면 Tax Identification Number가 있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California Employer Payroll Tax Account Number, EDD에서 발행하는 어카운트 넘버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캘세이버에서 제공하는 액세스 코드를 받으셨으면 그 액세스 코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직원의 정보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직원의 이름, 생년월일, Social Security Number, 그 다음에 직원의 Contact Information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한 30분 정도면 이 등록과 가입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등록 절차를 걸칠 때 재정투자 네. 상담가와 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웹사이트가 따로 있어서 회사 자체에서 웹사이트에 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건가요? 웹사이트는 calsavers.com이라는 웹사이트가 따로 있고요. 네. 정보가 필요하시면 거기 어떤 프로그램이 있나 정확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고요. 그걸 보시고 나서 이제 직원이 이제 선택을 하는 겁니다. 직원이 나는 그냥 계속 컨트리뷰션을 하고 은퇴 이 저금을 쌓아가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요. 다른 분들은 옵트아웃을 하게 되면 다른 은퇴연금을 인디비주얼리 준비를 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 질문은 우리가 보통 뭐 401k를 한다거나 아니면 네. 개인 아이라를 오픈을 한다거나 그럴 때는 그런 걸 도와주는 네. 전문가가 있잖아요. 네, 그런 맞습니다. 분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가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회사가 가입을 하게 되면 캘세이버에서 이제 컨택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을. 그래서 프로그램이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게 반드인지 아니면 인덱스인지 아니면 머니마켓인지 여러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재정 전문가처럼 아마 설명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W2를 받게 되는 그 파트타임 직원들도 있을 텐데요. 그런 파트타임 직원들도 여기에 가입이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페이롤 텍스를 내니까 가능하겠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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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또 한 그러면은 가지 이제, 이거를 중요한 거는요. 이 가입을 할 때 저희가 항상 노동부에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고용주는 반드시 중립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입을 해야 된다, 아니면 하지 말아라 하는 압력을 절대로 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근데 이걸 준수하지 않으면은 벌금 같은 게 나옵니까? 처벌이 뒤따릅니까? 네, 처벌이 뒤따르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250불에서 500불까지 엘리저블한 인플로이가 가입이 안 되고 참여가 안 됐을 때는 이제 벌금이 주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게 되면 익셉션이 있습니다. 좋은 이유가 있으면 익스큐즈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이유가 없을 때는 이제 250불에서 500불까지 per employee 직원의 머리 숫자당 250불에서 500불까지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원천적으로 매달 이제 월급을 받게 될 텐데 그 월급에서 자동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건가요? 그 어카운트로?
네, 맞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가입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관리는 직원이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 빠져나가는지 6%가 빠져나가는지 아니면 어카운트 세팅을 어떻게 바꾸고 싶은지 모든 관리는 직원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회사에게 부담되는 거는 거의 없는 거고요. 등록과 가입만 해주시게 되면 이제 직원들이 은퇴연금을 이제 지금부터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정리하십시다. 이게 굉장히 좀 그 청취자 여러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러한 인포메이션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이 401k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매칭 펀드를 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칼세이버는 그러한 것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업은 네, 본인이 들고 본인이 이 연금을 쌓아 나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고용주가 매칭하거나 컨트리뷰션 하는 거는 전혀 없고요. 고용주가 내야 되는 fee도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가입만 되면 직원의 페이롤에서 다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직원의 페이롤은 이미 텍스를 다 낸 돈이기 때문에 또 다른 텍스를 내야 되는 그러한 의무도 없고 굉장히 텍스 혜택도 받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맥시멈 몇 %까지 가입이 가능합니까? 보통 통상적으로 시작은 5% 정도가 되겠고요. 5%. 예, 지금으로서는 8%까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8%까지가? 네. 네.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사실 취직을 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5%대에서 한 6, 7, 8% 이렇게 디파짓을 해놓으면은 은퇴연금으로는 아주 최고의 그러한 이 역할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물론입니다. 조그만 이 5%가 계속 쌓이게 되면 굉장히 큰 은퇴연금이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를 옮겨 다녀도 이게 계속 직원을 쫓아가기 쫓아다니니까.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굉장히 팬데믹 때문에 힘든데 그렇죠. 만약에 회사에서 이게 가능하고 직원이 동의를 한다면 2020년부터 계속 은퇴연금을 쌓아가실 수 있으면 나중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여기 지금 한 분이 댓글을 올려주셨는데 회사를 퇴직하면은 불입한 돈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네, 퇴직을 하게 되면 초이스가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다른 직장으로 가게 되면 그게 계속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아니면 가입 후에 언제든지 아무런 텍스 이러한 의무 없이 돈을 빼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로운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아이라 어카운트나 뭐 401k 같은 경우에는 일정 나이가 되기 전에 찾으면은 페널티가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없는 거네요. 일정 나이가 제가 알기로는 59세인가 50 몇 살까지부터 이제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이제 회사를 완전히 그만두고 일을 전혀 하지 않은데 제가 10년 후에 만약에 그 나이가 되면은 그때까지 돈이 세이브가 돼 있는 거예요, 어카운트에? 물론입니다. 네네. 네. 그러면 이 칼세이버와 그다음에 내가 매달 내는 소셜 세큐리티 텍스를 합쳐가지고 65살, 66살 이후에 함께 이것을 조금씩 찾는다 그러면은 은퇴연금이 그런대로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의무적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프로그램이 점점점 바뀌어지게 되면서 고용주에게는 일단 큰 부담이 없고 그다음에 모든 선택의 여지가 직원에게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오퍼를 하면서 지금 많이 힘들어하는 직원들에게 앞으로 5년, 10년, 20년을 봤을 때 특별히 많은 피와 재정 전문가한테 줘야 되는 컨설팅 피를 안 내도 아마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100세 시대라 그러는데 정말 이거는 저도 좀 나이를 먹은 사람으로서 지금 젊은 분들한테 한번 적극 추천해주고 싶은 그런 프로그램이네요. 네. 네, 그리고 맞습니다. 월급에서 한 달에 뭐 몇십 불씩 아니면 100불이든 200불이든 없다 생각하고 월급을 받은 다음에 나이가 든 다음에 은퇴할 때 찾아 쓰는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돈이 될 것 정말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는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은퇴 후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이 젊은 분들은 정말 이 앞날을 생각하셔서 이런 데 신경들 많이 쓰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희는 이미 늦었지만은 네. 네, 맞습니다. 네. 그 한 가지
다시 한번 리마인드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회사가 등록을 하게 되면 네. 케어세이버에서 컨택트가 갈 거고요. 네. 직원들은 30일 내에 반응을 리스폰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네. 않으면 내가 참여하고 싶지 않아도 자동으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시간을 굉장히 타임리 리스폰드를 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어요. 5명이 일하는 곳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 허락을 받아야 하나요? 아니, 일단 가입은 회사에서 해야 되고요. 가입이 일단 되게 되면 이제 그 외 모든 관리와 선택의 여지는 직원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노동법 전문 주찬호 변호사였습니다.